네, 안녕하세요. 에비셉트 화학 강사 구성모입니다. 오늘은 SL, HL 파트 모두 해당이 되는 토픽이죠. Collision Theory and Kinetic Energy라는 토픽을 가지고 데모 강의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다루고 배울 거냐, Chemical Reaction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 그리고 Rate of Reaction이 언제 증가를 하고 그 증가시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kinetic energy가 뭔지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kinetic energy is energy required for the particles to move. 직역을 하면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articles 몇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particles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kinetic energy는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반대로 얘네들이 좀 slowly moving 하거나 좀 stay still 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kinetic energy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solid state에서는 particles들이 서로 아주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solid state에서는 particles들이 freely moving 할 수 있는 ability가 떨어져서 그만큼 kinetic energy가 낮은 state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solid state에서 liquid state, 조금 더 나아가서 gaseous state로 state change가 일어날 경우에는 distance between the particles들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particles들이 조금 더 freely moving 할 수 있는 ability를 가지고 있게 되면서 kinetic energy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kinetic energy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밑에 포인트에서는 어떤 걸 배울 거냐, temperature와 kinetic energy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제 temperatur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kinetic energy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주변에 온도를 엄청나게 높였대요. 템퍼처를.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 heat energy를 엄청나게 많이 apply를 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활발하게 움직여 다닐 거예요. 이 사람과 동일하게 particles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주변 환경의 템퍼처가 올라간다, heat energy를 엄청나게 많이 apply를 한다, 그러면 더 활발하게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kinetic energy가 증가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kinetic energy는 언제? 바로 템퍼처가 올라갔을 때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포인트는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chemical reaction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일단은 모든 chemical reaction은 일단 reactant로 시작을 하게 돼서 결국에 이 reactant들이 product로 변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chemical reac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reactant 그리고 product 모두 입자들, particles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chemical reaction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actant particles must collide in order to react and make a product. 무조건 이 reactant product들은 서로 충돌을 해야 돼요, 충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충돌, collide, collision, 일반적인 collision이 아니고 무조건 successful collision이 required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successful collision이 대체 뭐냐? 언제 successful collision이 일어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두 개의 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successful collision 언제 일어나냐? When a particles, reactant particles, collide in correct orientation. particles들이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부딪힐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깨만 살짝 부딪혀도 부딪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어깨만 살짝 이렇게 부딪힌다고 해서 successful collision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successful collision은 언제 일어나냐면 올바른 방향, 올바른 각도로 이렇게 머리를 꽉 맞대는 것처럼 확실하게 부딪혀야지만 이 successful collision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correct orientation으로 collision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 successful collision의 조건이 뭐냐면 reactant particles should gain enough kinetic energy. 여기서 말하는 enough, 충분하다라는 standard, 기준이 뭐냐? 바로
reactant particles들은 무조건 이 activation 에너지 값이라는 값보다 더 높은 kinetic 에너지를 가져야지만 리액션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successful collision 또는 chemical reaction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successful collision이 만약에 더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collision이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에 collision frequency,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고 결국에 이게 rate of reaction을 증가시키는 것과 이제 바로 직결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섹션과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다뤘던 이 activation energy,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activation energy가 그럼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It is a minimum energy required for the reactant particles for a reaction to proceed 라고 define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피겨 두 개를 준비해 봤는데 에너지 프로파일 다이어그램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에너제틱스에서 배웠겠지만 endothermic reaction, exothermic reaction에 대한 에너지 프로파일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턴트들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프로덕트로 결국에 변환이 될 거예요.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근데 이때 우리가 리액션이 일어나는 pathway를 이런 식으로 exothermic 그리고 endothermic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리액션 pathway를 제가 한번 비유를 어떻게 해볼 거냐, 등산을 한다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리액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리액턴트가 등산을 해서 결국에는 프로덕트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리액턴트들이 성공적으로 등산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값을 바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등산을 마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리액턴트들이, 그러면 당연히 리액션이 일어나지 못하겠죠. 왜냐? 등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무조건 reactant particles들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더 높은 kinetic 에너지를 가져야지만 그제서야 프로덕트로 변환이 되면서 chemical reaction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kinetic energy 그리고 activation energy 배웠고 이제 리액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것들을 조금 visualize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리게 될 텐데 이름이 바로 이제 Maxwell-Boltzmann distribution curve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IGCSE나 이제 MIP 과정, 중등 과정에서는 아마 이런 그래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IB에서 이제 처음 배우게 될 그래프일 텐데 일단 어떻게 그리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x-axis에는 kinetic energy 레이블 해주고 이제 y-axis에는 number of the particles with kinetic energy라고 레이블 한번 해줄게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particle 말고 reactant particles들이 조금 더 정확한 표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reactant particles.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 일단 0,0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쭉 올려요. 쭉 올리고 제일 높은 포인트인 이제 피크를 찍게 되고 이 피크에서부터 쭉 떨어지게 될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커브가 절대 x-axis와는 절대 닿으면 안 되고 좀 컨버지하는 쉐입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 쉐입이 바로 general shape of the Maxwell-Boltzmann distribution curv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area under the curve인데 area under the curve.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리액턴트가 무조건 프로덕트로 변환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chemical reactio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의 reactant particles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area under the curve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 바로 리액션에 있는 total number of the reactant particles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예시로 들었던 100개의 reactant particles들이 이제 골고루 이 shaded area에 분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100개의 reactant particles들이 골고루 이제 분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게 되면
In a reaction, there are a limited number of particles with high kinetic energy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딱 봐도 지금 이쪽의 area보다 이쪽의 area가 훨씬 더 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쪽의 area는 어떤 area냐? 높은 kinetic energy를 가진 reactant particles들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반대로 낮은 kinetic energy를 가진 reactant particles들의 개수는 어때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높은 kinetic energy를 가진 reactant particles들의 개수는 항상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낮은 kinetic energy를 가진 reactant particles들의 개수는 굉장히 많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general shape of the curve를 그렸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어떤 걸 추가해 줄 거냐? 한 x-axis의 반의 반 포인트 정도에서 vertical line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우리가 activation energy, 아까 배웠던 activation energy라고 레이블을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ctivation energy는 살짝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커트라인.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제 activation energy를 조금 연관짓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시로 어떤 예시를 들어줄 거냐면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이제 가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잖아요. 그럼 어리다 보니까 저희가 130cm의 키 커트라인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 이 130cm 키 커트라인을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 130cm 키 커트라인보다 더 큰 키를 가진, 이상의 키를 가진 어린이들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30cm 키 커트라인 미만의 키를 가진 어린이들은 당연히 롤러코스터 탈 수 없겠죠. 그래서 탈 수 있다, 그리고 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키를 kinetic energy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라는 것을 리액션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탈 수 없다를 리액션에 참여를 할 수 없다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 커트라인, 키 커트라인보다 더 높은 kinetic 에너지를 가진 reactant particles들만 리액션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커트라인보다 더 낮은 kinetic 에너지를 가진 reactant particles들은 절대 리액션에 참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커브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키 커트라인보다 더 높은 커트라인 kinetic 에너지를 가진 요만큼의 particles들이죠. 오직 이만큼의 reactant particles들만 성공적으로 chemical reaction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커트라인보다 낮은 kinetic 에너지를 가진 이만큼의 reactant particles들, 얘네들은 절대 chemical reaction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chemical reaction 안에서는 오직 선택받은 소수의 reaction particles들만, reactant particles들만 리액션에 성공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Maxwell-Boltzmann distribution curve에 대한 explanation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ate of reaction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rate of reaction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reaction speed라고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리액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reactant particles들의 개수를 늘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reactant particles. 그래서 reactant particles들의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the number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리액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participate 할 수 있는 reactant particles들이 늘어난다는 소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서로 더 많은 reactant particles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collision frequency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collision frequency가 증가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ate of reaction이 증가를 하게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선 어떤 걸 배울 거냐, 바로 이 rate of reaction을 증가시켜주는 몇 가지 팩터들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temperature, 그리고 두 번째는 addition of the catalyst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팩터죠. 이제 temperature 나오게 되는데 템퍼처를 만약에 올려주게 되면 이 맥스웰-볼tzmann 디스트리뷰션 커브에 조금 변화가 생기면서 이걸로 인해서 rate of reaction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파란색 선의 맥스웰-볼tzmann 디스트리뷰션 커브는 아까 전에 앞서 그렸던 것처럼 general shape을 따라가게 돼요. general shape.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은 뭐냐? 이제 새롭게 템퍼처를 올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지금 변화가 보이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이 피크, 맥시멈 포인트 자체는 낮아지되 전체적인 커브는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커트라인을 한번 여기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커트라인을 딱 그렸을 때 원래는 이만큼 파란색으로 shaded area만큼만 reactant particles들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더 높은 kinetic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딱 이만큼만 리액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310 켈빈으로 우리가 템퍼처를 증가시켜 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위에 빨강색 shaded area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extra number of the reactant particles들이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더 높은 kinetic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reactant particles들이 chemical reaction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collision frequency가 증가를 하게 되고 rate of reaction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 한번 보시면 higher temperature equals to greater number of the particles that retain greater kinetic energy than the activation energy 라고 정리를 해놨고, 따라서 area under the curve 자체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결론은 collision frequency가 증가를 함으로써 rate of reaction이 증가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팩터죠. 이제 catalyst 나오게 되는데, 이제 catalyst 같은 경우에는 뭐 transition metal이 될 수도 있고 뭐 acidic solution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different substance가 이제 catalyst로 사용이 가능한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copper catalyst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copper, 메탈을 어떤 chemical reaction에 add를 해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energy profile diagram에 조금 변화가 생길 거예요. 아까 전에도 energy profile diagram으로 activation energy 설명드렸었는데, 기존에는 activation energy를 넣기 전에는 이 높은 산을 등산을 한 뒤에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변환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만큼. 하지만 이 트랜지션 메탈 커퍼라는 카탈리스트를 애드 해줌으로써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냐? 액티베이션 에너지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더 낮은 산을 등산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카탈리스트 자체가. 그래서 이만큼의 새로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리스트의 이펙트는 결국 reducing the activation energy의 이펙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게 되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포인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catalysts reduce the activation energy by providing the alternative pathway. 이 pathway 자체가 이제 reaction, chemical reaction이 이제 가는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봐도 지금 선이 빨간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 두 개의 다른 루트로 chemical reaction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이제 낮춰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corrects the orientation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orientation은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chemical reaction 또는 successful collision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particles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지, 잘 충돌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successful collision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못하는지 한번 봤었는데, 카탈리스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
더 particles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충돌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successful collision의 rate를 올려주게 되고 따라서 rate of reaction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카탈리스트를 add 해줌으로써 우리가 activation 에너지 자체를 낮춰준다라고 했었는데 이것 또한 맥스웰-보스만 디스트리뷰션 커브에 어느 정도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temperature 변화와는 다르게 이제 general shape of the curve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바뀌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activation 에너지 커트라인을 한 이쯤에 설정을 해뒀어요. 하지만 activation 에너지는 카탈리스트가 더해짐으로써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left hand side로 이 커트라인 자체가 shift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커트라인, 즉 activation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을 activation energy catalyzed라고 레이블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초록색 shaded area, 즉 이만큼의 reactant particles들만 activation 에너지보다 더 높은 kinetic 에너지를 가지게 되니까 리액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액티베이션 에너지 커트라인을 낮춰주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shaded area가 추가됨으로써 더 많은 양의 reactant particles들이 chemical reaction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reduction of the activation energy equals to the increase in the area under the curve. 그래서 greater number of the particles들이 reaction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rate of reaction 자체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카탈리스트 또는 이제 temperature과 같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팩터들이 rate of reaction 자체를 이런 식으로 increase를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데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